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50플러스 Q&A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를 합친 할빠, 할머니와 엄마를 더한 할마. 많이 들어보셨죠? 조부모 육아가 증가하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맞벌이 가정 10곳 중 6곳은 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유, 직장생활 하려면 그렇죠? 변화된 양육 방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육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그런데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손주들 양육을 맡아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결국은 또 다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손주, 손녀들을. 자, 오늘 그래서 50플러스 Q&A 시간에 직접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빠이면서 한국격대교육연구소장과 조부모 학교장으로 있는 전영철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또 경험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지방에서 오셨다고요, 아침부터.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서울까지 와주셨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손주를 돌보신 게 언제부터죠? 2010년 1월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예, 8년 됐습니다만. 아, 그래요? 일찍부터 그러면은 아이들을, 손주, 손녀를 보셨나 봐요. 예, 이제 딸이 애를 낳고 바로 애를 이제 제가 양육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2010년부터면은 이제 8년 지나셨는데. 예, 그래서 8년째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노하우가 대단하시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 애기 보는 거 보면은 저거는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근데 그 애기를 보고 나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 그래요? 고통도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조부모님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하는 엄마 아빠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또 주말에 데리고 갔다가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서 보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제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네. 함께 살면서 애를 봐줬지요. 네. 애 봐준다는 게 그냥 뭐 잠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애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후유증으로 네.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 엄마 병간호도 하고 그다음에 손녀 키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반 아기 엄마들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환자 한 사람 더 간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기 엄마라면 며느님? 딸요. 따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방송 중에 듣고도 이렇게 좀 딴소리를 하네요. 따님, 네. 네. 그럼 이제 따님 집에 가셔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아니, 근데 주말 부부를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주중에는 애하고 같이 살고. 네. 주말에 사위가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은 제가 바톤 터치를 하고. 네. 또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댁은 따님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강릉입니다. 강릉? 네. 따님 집은? 대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강릉과 대전을 오가면서 그러면은.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주말 부부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대단하신 건데요. 대전과 나주를 오가면서.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격대 연구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격대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대신에 대를 건너서 네. 조부모들이 손주를 양육하시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어른들이 네. 격대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격대 교육.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 손녀를 같이 잠자리도 함께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돌봐주는 거.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는 잠자리 같이 하면서 많이 봐줬지 않습니까? 네. 대가족인데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중에 와서 봐주거나 뭐 아침에 와서 봐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손주죠? 외손녀입니다. 외손녀? 많이 컸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대견하시겠다. 네? 예, 귀엽죠. 많이 귀엽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외할아버지가 봐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께서는 뭐 하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집사람은 네. 이제 형편상 강릉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있죠. 네.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네. 저는 이제 특별한 직업 없이 애를 제가 전담을 하고 네.
집사람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보통, 퇴직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시간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육아를 내가 도맡아서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나요? 뭐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아기를 낳고 아파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네. 제가 제 자신을 위하여 뭐 시간을 내고 뭘 공부를 하고 다닌다는 자체가 그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완전 자식 사랑으로. 그럼 그 따님은 이제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신 이제 거예요? 한 95% 이상은 회복했다고 그렇게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네, 네. 아우, 다행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극정성,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따님도 건강 회복하고 또 손주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이라고 했는데 뿌듯하시겠어요? 아주 엄청. 좋죠. 네. 항상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손녀딸하고도.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보통의 육아라고 하면 이제 황혼 육아하면은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봐주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이제 예전에 그 엄마로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또 잘 돌보시죠.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글쎄요, 젊었을 때 아버지로서 바깥일을 하느라고 아이를 돌보거나 키운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세대는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골 출신들은 남자 일과 여자 일을 완벽하게 구분해가 배우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부엌에 네. 가면 안 된다, 뭐 애를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 키울 때 조금 집사람을 도와주는 경험은 있어요. 네. 그럼 참고로 우리 집에서 제가 밥을 제일 잘합니다. 압력밥솥에서. 그래서 워낙 좀 자상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자상하지는 않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애들한테 다른 건 무슨 뭐 이 가회를 시켜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건 못했지만 애들한테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정은 좀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되기 이전에 아버지 역할만 했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그렇죠. 육아에 같이 참여하셨던 거군요. 육아도 좀 참여하고 애들 뭐 진학 지도라든가 이런 건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자 사연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요. 이제 예.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키울 때와 손주 손녀를 키울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네. 모든 애들한테 지시하는 사항이 나 중심이죠. 내가 피곤하니까 네. 내가 자야 되니까 너희들도 자. 근데 손녀를 키울 때는 손녀가 좋아하는 시간대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손녀가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하면은 1시까지 2시까지 읽어주기도 하고. 네, 네. 그 모든 것을 애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애 때는 우리 아들, 딸 키울 때는 아버지가 피곤하니까 애들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도 많았죠. 조금은. 네, 네. 그런데도 더 행복감은 더 크시던가요? 훨씬 낫죠. 아마 지금 손주 손녀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고 좋았을 때는 언제였어요? 손녀 딸을 아무래도 제일 키우면서. 처음에 하부지라고 불렀을 때. 하부지. 예. 그러니까 손녀가 저를 알아준다는 그 자체가 네. 아주 제일 좋았고 사실은 지난해 12월 달에 손녀가 할아버지 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송 예. 노래. 네. 노래 가사만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아. 나름대로 오선지에다가 이제 네. 음표를 다 넣어가지고 해주시라고요. 아우, 단순하지만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이걸 그럴 것 같아요. 받고서. 눈물 예.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네. 아유, 절절하네요. 근데 육아일기도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육아일기는 애를 키우면서 바로 썼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역할 할 때는 안 쓰셨던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 하느라 네. 또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또 인터넷이 좋으니까 네. 제가 블로그에다 그 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육아일기까지 쓰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가 크면 물려주려고요. 네. 아, 그때 또 그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가 쓰신 육아일기를 보면 얼마나 또 감동받을까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아유, 그런 것들이 다 멋진 추억이죠. 사랑이고요. 지금 문자 와 있는데요. 872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평일에는 맡아주시는데요. 아이가 할머니 집만 다녀오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럴 경우 있죠. 할머니가 많이 받아주니까 집에 오면 엄마는 좀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받아주고 이럴 때 말을 안 듣는다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할머니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좀 무섭게 하시면은 애가 네. 할머니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할 건데 할머니가 사랑으로 애를 키워주시니까 애가 좀 사랑이 넘치면 애들은 금방 알아요. 네.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들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도 그래요. 우리 집의 애도 보면은 할아버지한테 하고 엄마한테 하는 다 행동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리고 엄마는 훈육을 담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은 어떻게 네. 어머니가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우선 예의를 좀 더 갖춰 주시면은 예를 들어 오셨을 때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애한테 이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엄마다. 그러니 너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훈육은 엄마 아빠가 담당하는 걸로 하고 네. 웬만하면은 할머니들은 뭐 사랑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긴 한데 할머니도 가끔 가다가는 아주 도를 넘었을 때는 애한테 따끔하게 훈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다 받아주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애가 막 물고 떼쓰는 것도 예쁘니까 그건 참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이 물고 있긴 떼써도 있어요. 예뻐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범위를 벗어나면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은 한번 혼을 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끔 가다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다 받아주면서도 가끔 가다 이제 좀 야단도 치고 가끔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야단 치는 것보다는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좀 엄격히 하게끔? 그렇죠. 조부모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 바른 태도를 보여주면 애가 이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데 좀 힘들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은 그 마음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달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유기 하나하나 쓰시는 분. 저는 6살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컴퓨터도 잘 못하고 스마트폰도 못 다뤄서 너무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나 해서 걱정될 때가 있어요. 최신 육아 정보를 알 수 있거나 또 조부모들 상대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것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 외손녀가 훨씬 더 잘 만져요. 그렇죠. 본인한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기해요. 어디 학교 가서 다른 애들 거 보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조부모들이 애들한테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건 그냥 애들이 엄마 아빠나 학교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하고 조부모들은 부담을 안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부모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물론 이제 뭐 안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컴퓨터 강좌를 좀 들으신다거나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 강좌가 있더라고요. 고객센터 같은데. 예, 네. 거기 가서 좀 들으시면은 네. 훨씬 더 빨리 그런 거 스트레스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손주들을 보는 그 육아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디지털적인 교육 방식이 좋을까요? 아날로그적인 교육 방식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저는 꼭 애들은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날로그적인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디지털적인 얘기할 때 네. 아날로그적인 것 감성을 애들한테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은 네. 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아쉬운 거는 요새 이런 조부모를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조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애한테 뭐 우유를 어떻게 먹일 것이냐, 목욕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네. 강좌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질문과 같은 그런 상황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소통의 방법, 공감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네. 그게 우리 애한테도 저는 뭐 밥을 먹을 때 어떨 때 라면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네. 할아버지 어릴 때는 이 라면이 없었다. 왜 없었느냐. 애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에 보릿고개라든가 이런 걸 곁들여서 설명해 주죠. 네, 그러면 네. 애하고 대화가 되고 네. 애도 할아버지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는 바빠서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다 보면 직장 생활 예, 하다 예. 보면은.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손주 손녀들이 더 감성이 충만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더 밝고 명랑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버릇이 없어지는 거. 그다음 네. 자칫하면은 애들이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버릇을 많이 따르다 보면 애들 입에서 자꾸 옛날 사투리 혹은 뭐 옛날 노래 뭐 고양이를 뭐 괭이라고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토끼를 나쁜 토끼 건 아닌데 네. 이제 애들이 한테 조금 현대적인 것도 좀 네, 배워야 되는데 그럴 때.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애들 양육을 해버리면은 네. 애들이 조금 그런 시대적으로 네. 처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요즘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신세대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디 한번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는 손주한테 영어하고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 자기가 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뭐 일타 쌍피격을 이런 말 방송에서 되게 많나요? 자기 개발도 하면서 네. 배운 걸 또 아이들한테 또 함께 하는 시간에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만약 그렇게 집 근처에서 그런 강좌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네. 이제 방식은 각자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지금 0114님 감동입니다. 저도 나중에 어르신같이 훌륭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이런 방송 듣고 감동하시면 분명히 훌륭한 할아버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1, 71 쓰시는 분. 손자 키우면서 이 방송 애청하는 게 낙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육아 스트레스를 푸시는지요? 요거 정말 궁금하신 질문인가 보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큰 기쁨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속상해. 내가 괜히 얘를 왜 맡아준다고 했지? 막 이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셨어요? 저는 이 애를 보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어린이집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4시나 5시에 나서 뭐 밥 준비하고 애 우유 먹이고 하고 나서 어린이집 갈 준비해가지고 보내놓고 나면은 애가 갔다 오는 시간까지는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네. 뭐 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네. 거기다가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친구분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거나 네. 낮에 뭐 맛있는 음식도 한번 찾아 잡수는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뭐 노래를 배우신다거나 네. 이렇게 자기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또 오후에 애가 왔을 때 잠잘 때까지 그 노동을 감당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말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사실 네. 이거는 젊은 부모하고 잘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주중에 힘들게 일했으면은 토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또 회복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면은 자식들한테 나 좀 힘드니까 너가 좀 해라 이렇게 정하게 않으면은 네. 힘들어서 네, 못해요. 힘들다 보면은 이제 또 아이들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자식들, 아이들의 부모, 내 자식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3572님 문자 와 있는데요. 제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 음식은 먹이지 말아달라. TV는 보여주지 말라. 또 다치거나 아프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드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손녀를 키우기 전에 손자를 또 한 몇 개월 키웠거든요. 그때 한번 손자가 서 있다가 제대로 못 서 있는 애인데 넘어진 적이 있어요. 왕창. 네. 네. 바닥 넘어지고 하니까 한 며칠 동안 제가
아주 가슴 졸여서 힘든 적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 먹이지 말라 이것은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의 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보면. 네. 옛날 할머니들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애한테 건네줬거든요. 요새 그러면 며느리들 애 그 이튿날 바로 데리고 가버려요. 네. 그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렇게 요새 젊은이들은 옛날보다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이 훈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애 기본 생활에 대해서는 애기 엄마의 기준을 따르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조자 역할이다라고 야구로 말하면 구원투수다. 네. 후원자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네. 얘가 내가 키우니까 내가 주 양육자다라고 하시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헌신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자기를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 보겠습니다. 네. 1577님, 우리 외손주는 22개월 된 사내 아이인데요.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 사위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냥 스스로 가릴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하셨어요. 그것은 보니까 이 학자들, 유아교육 전문 학자들 얘기도 네. 이제 사위하고 그 딸하고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애가 언젠가는 스스로 다 이 가릴 수가 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가리게 하면 애가 나중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예.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스스로 가릴 때까지 두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뭐 5, 6살까지 이렇게 누가 봐도 너무 늦은 것 같으면은 뭔가 좀 다시 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 젊은 엄마, 아빠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기다려주면 예. 이제 스스로 다 알아서 할 나이가 되겠죠. 애기의 양육일기를 써보시면은 그다음에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 애가 네. 늦다 빠르다는 금방 아니까 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봐주면 뭐 며느리나 또 딸, 또 아들 사이가 이제 아이 봐주니까 고맙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면에서. 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양육비 같은 이제 명목으로 이제 용돈 삼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는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 네. 양육비 몫으로 양복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말씀은 양육비라는 개념이 무슨 뭐 가사 도움이라든가 육아 도우미한테 주는 그런 양육비 차원이 아니라 네. 손주를 키우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에도 돈이 필요해요. 네. 그 그렇죠. 애를 데리고 다니다 애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렇죠. 주머니가 비면은 애한테 네.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양육비라는 개념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뭔가 쓸 수 있는 여유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으시고 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네. 그 돈 가지고 어디 뭐 나쁜 데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할머니처럼 그 돈을 모아서 손주 대학 이 학자금으로 저금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좋은 책이 나가보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은 책을 사다 주신다거나. 네. 그러면 애기 엄마 아빠도 봤을 때 이 돈이 다 다시 이제 피드백이 되니까 네. 다 이제 애기한테 자기 자식한테 그렇죠. 가니까 좋은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용돈 개념에서도 그렇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용돈을 자존심의 못 주는, 문제가 아닌가. 문제가 용돈을 아니라. 못 주는 집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겠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맡기고 할 텐데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양육비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렇죠.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7947님 저는 7살짜리 손주 키우는데 같이 놀아주기에 체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힘드네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을까 이 걱정이시네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잘 그걸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아마 할머니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하고 놀면은 웬만한 아직 힘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뭐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많이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인데 손자 키우시는 게. 한 너댓 살 되면 애가 할머니보다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헤매는 제가 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네. 할머니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참 할머니들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데 네. 다만 좀 그런 위험한 장소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놀이터는 괜찮은데 네. 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든가 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든가 자칫하면 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가서 힘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애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길 만한 곳에서 놀 수 있는 것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식 키울 때 몰랐는데 손주, 손녀 키우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골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흔한 말로 거지 뭐 동량은 줘도 뭐 아이들은 안 돌본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부담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드는 네. 거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애기 엄마들이 할머니들의 그 힘든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지금 7240님 행복하시다니 부럽습니다. 손주 키우는 것도 먹고 사는 경제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도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돈 문제가 용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연 오신 그런 경우가 됩니다. 네. 이제 손주를 그 육아를 맡아서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특히 이제 50+ 이상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경험자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손주, 손녀를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하는 분들은 네.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저는 네. 이렇게 보죠.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후손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애를 봐줘야 되니까. 아. 그다음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건강하니까 직장에 다니죠. 네. 좀 조부모들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조부모들이 병석에 누워 계시면은 그런 부탁 절대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또 재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것 또한 축복이고. 네. 그다음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가문의 전통 이런 것들을 후손들한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축복이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황혼 육아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축복이라 생각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50+ Q&A 직접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바이면서 한국격대교육연구소장과 조부모 학교장으로 있는 전영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용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미안해 당신 노래 띄우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할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